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이제 디지털 TV와 또 IPTV의 등장으로 인해서 텔레비전 영상 제작 환경과 영상 제작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죠. 특히 이제 IPTV와 같은 쌍방향성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텔레비전이 점차 똑똑한 TV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또 과거 방송사가 독점했던 편성권이 이제는 시청자에게로 좀 더 개방이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 케이블 TV나 IPTV 혹은 DMB와 같은 그러한 다른 텔레비전 기기들을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쌍방향성 기능이 텔레비전에도 접목되어서요. 점차 이제 텔레비전은 인터넷에서 하던 모든 기능들을 그런 부가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또 텔레비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텔레비전 제작 환경이 개방되고 또 영상 커뮤니케이션 제작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수 전문인들만 영상 제작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IPTV와 같은 곳에 방송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기존의 전통적 텔레비전 개념이 주로 이제 일방향적이고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TV들은 점차 쌍방향성이고 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미디어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TV 2.0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TV 2.0은 2.0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한 용어인데 아마 여러분 웹 2.0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참여, 공유, 개방의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는 웹 2.0이라고 하니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텔레비전 2.0은 디지털 혁명에서 텔레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양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텔레비전 2.0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탐구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실지 그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텔레비전 시대를 이끌어갈 TV 2.0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소셜 텔레비전과 재매개체를 통한 TV 진화 과정을 이해해봅니다. 마지막으로 TV 2.0 시대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2.0의 개념은 기존의 TV 혹은 방송을 TV 1.0으로 규정하고 그와는 다른 미래 TV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뜻한다.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용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를 총칭한다. 롱테일 법칙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된 현상을 가리킨다. 재매개란 새로운 미디어가 앞선 미디어 형식들을 개조하는 형식 논리를 의미한다. 텔레비전 시대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있기에
TV 2.0이란 용어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TV 2.0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텔레비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정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던 거에서 즉 고정형 텔레비전 시청 행태에서 이동형으로 변화하고 있죠. 즉 가정에서 수상기를 통해 TV를 보던 것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VOD로 본다거나 또 이동을 하면서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텔레비전 DMB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하죠. 또 인터넷상에서 젊은 세대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들이 만든 그러한 동영상 사이트를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변화되면서 미래형 텔레비전, 즉 쌍방향성이 높아지는 TV를 탄생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쌍방향성의 텔레비전과 TV 2.0의 개념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TV 2.0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의 특징이 TV 진화 방향을 제시한 윤곽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양방향, 개인화 및 맞춤화된 텔레비전 서비스다.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텔레비전 양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TV와는 전혀 다른 미래형 텔레비전이다. 또 혹은 그 사용자 중심의 그 콘텐츠, 특히 이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인터넷의 특징들이 TV에서 일어나는 재반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TV 2.0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넓은 의미에서 광의 차원에서 텔레비전 2.0은 우리가 웹 2.0에서 참여, 공유, 개방의 이런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디어의 혁명 과정 중에 텔레비전 역시 진화해가는, 텔레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가 하는 아웃라인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게 그 웹 2.0과는 텔레비전은 좀 뭐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텔레비전 2.0은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일단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TV 양식으로 쌍방향성의 증대로 인터넷상에서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처럼 이제 텔레비전 2.0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앞에 여러분이 자막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한마디로 TV 2.0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다면 양방향, 또 개인화, 그리고 맞춤화된 텔레비전 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방향적 텔레비전 방식, 기존에 이제 대중매체로서 텔레비전이 제시하던 일방향성, 송신자 중심의 텔레비전 양식을 TV 1.0이라고 한다면 TV 2.0은 지금 막 개발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보편화될 미래형 텔레비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TV 2.0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텔레비전의 진화 현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중심으로 점차 이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그 인터넷의 특징들이 텔레비전에도 재현되는 그러한 재반 현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의 텔레비전 그 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TV 2.0이 현재의 TV 모습이 나아갈 변화에 대해서 그냥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그러한 특성을 아직까지는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개념적 용어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2.0은 물론 이제 웹 2.0 못지않게 텔레비전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웹 1.0에서 웹 2.0으로 가고 웹 3.0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가치,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와 이 텔레비전 기술의 TV 2.0과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른다라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TV 2.0의 개념을 좀 약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TV 2.0이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TV 2.0 하면 웹, 그러니까 인터넷의 웹 기반을 플랫폼으로 하고 또 콘텐츠와 서비스 신디케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어로 용어가 자꾸 나오는 데다가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콘텐츠는 무엇인지 알지만 서비스 신디케이션이란 뭐냐? 그럼 이제 신디케이션 하면 콘텐츠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방송물이나 어떤 멀티미디어 제작물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의미한다면 신디케이션이란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소위 말해 그 사이버상의 콘텐츠 중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신디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공업체들, 소위 콘텐츠 프로바이더라는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일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 중개,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신디케이트, 통합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영화 제작업체, 요새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그 영화 제작업체에서 영화 판권을 사가지고요. 영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이런 운영업체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옛날 영화든 앞으로 나올 영화든 이런 판권을 사서 사이트에 전개하는, 소위 중개를 하는 업체들, 신디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중개업들이 늘어나고 또 콘텐츠 이런 신디케이션은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 주요 용어에서 살펴봤던 롱테일의 힘을 아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기존에 제작된 이미 제작되고 저장된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을 전체 통으로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TV 2.0 시대에는 콘텐츠 신디케이션은 그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드는 공급자와 이것을 소비하는 그 수용자 사이에를 연결해주는 그런 콘텐츠 유통 사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업을 담당하는 신디케이터들은 콘텐츠를 비록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콘텐츠를 잘 수집해서 이것을 또 때로는 가공을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분량에 맞춰서 그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텔레비전 제작 환경의 변화로 TV 2.0이 이제 시청자들로 하여금 점차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능동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자유와 또 편리함을 제공한 것이죠. 양방향성의 징대로 TV 2.0은 인터넷상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TV 2.0은 시청자들이 단순히 시청에 참여하고 즐기는 데에서 변신을 꾀하여 TV를 통해 각종 운동 프로그램, 요리, 어린이용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고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TV 내에 일종의 PC가 내장되어 있어 이동형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사진이나 음악 등도 TV를 통해 쉽게 감상할 수도 있게 되었죠.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신디케이션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초기에는 아이신디케이트, 스크리밍 미디어 등의 업체가 대표적이었고 현재는 모어오버가 대표적인 신디케이션 업체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는 2000년경에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콘텐츠 신디케이터들의 그 운영 형태를 한번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제 콘텐츠 신디케이터들로는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 그리고 일반 정보 콘텐츠나 각 분야 전문 정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 3번째는 그 수요 발생에 따라 콘텐츠 유통과 또 그것을 구축하는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류가 물론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뉴스물, 정보물을 혼합해서 또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각 업체들이 다른 영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또 아예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영화, 만화, VOD, 애니메이션, 또 음악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신디케이션 업체들, 중개업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TV 2.0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콘텐츠 신디케이션,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업체들은 어떤 유형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뉴미디어 등장과 함께 영상 콘텐츠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그에 따라 영상 제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도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으로서 또 이쪽 분야에 새로운 유망 직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TV 2.0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분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요, 소셜 미디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주요 용어에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정의하면 사람들 간의 의견이나 생각, 또 경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기 위한 양방향,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이것을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2.0을 이제 소셜 미디어 차원에서 보면 소셜 텔레비전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셜 텔레비전이란 TV 2.0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텔레비전은 TV 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정보 습득, TV 시청 중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술의 일종이다. 소셜 텔레비전은 TV와 연관된 사회적 행동 학습을 포함하며 음성 커뮤니케이션, 문자 채팅, 현재 시청 상황 및 시청 정보, TV 추천,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합하는 실험적 형태의 TV이다. 소셜 미디어로서 TV의 진화 가능성은 TV를 시청하면서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10대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TV 채팅 이용자들은 TV로 인터넷에 친구 리스트를 호출해 채팅을 하고 모바일로도 채팅을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 단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그 시청자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를 이제 갖게 된다는 의미죠. TV 2.0이 소셜 미디어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참여, 개방, 공유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웹 2.0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텔레비전 시청자는 방송사가 생산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였지만 지금 인터넷상의 수용자들은 매우 능동적이다. 즉,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와 콘텐츠 등의 메시지들을 수용자는 평가하고 재가공하며 다시 웹을 통해 확산한다. TV나 온라인을 통한 영상은 양방향 소통을 통해 소셜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는 기술들이 활용됨으로써
TV는 영상 콘텐츠의 소비와 동시에 사용자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TV 2.0은 진화된 디지털 텔레비전 기술의 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이 TV 2.0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다중적인 영상 소비 행위를 자극할 수가 있다. 이는 TV 본연의 목적인 프로그램 시청을 강화하면서 동일 채널 시청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웹 2.0의 TV 적용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졌던 텔레비전은 웹 2.0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초기 단계의 TV 2.0은 편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지정된 시간에 시청하는 방식이었지만 DVR 제품 같은 경우 원하는 시간과 채널을 입력하면 셋톱박스가 방송을 녹화해두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네, 여러분 앞에서 그 소셜 텔레비전의 특징에 대해서 그 TV 2.0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 자료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소셜 텔레비전이 완전히 구현되기 전에 TV 2.0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전 단계로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수용자와의 쌍방향성 관계를 그러니까 TV 2.0의 어떤 초기 단계로서의 소셜 텔레비전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시청자와의 양방향성 소통과 또 수평적 편성권, 그러니까 편성을 수용자들이 많이 권한을 갖는 그러한 텔레비전 형태로 IPTV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셜 텔레비전 앞으로 어떤 기능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쌍방향성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IP 텔레비전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미래의 소셜 텔레비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시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21세기 방송은 디지털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디지털 방송은 방송과 통신, 컴퓨터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시대의 핵심적 기술로 다채널, 고화질의 입체 음향,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IPTV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너무 기술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IPTV가 어떤 기술, 방송 기술의 진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송 기술의 진화보다는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방성과 그리고 공유, 참여 이런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방송에 합쳐지는 그런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한 IPTV의 가장 큰 변화는 시청자와 방송사가 양방향으로 이어지는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웹사이트를 접속한 것처럼 나오는데 쉽게 메뉴를 리모컨만으로도 접속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실 수도 있고요. 채널 업다운 키를 눌러서 다른 채널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여행 컨텐츠들을 모아서 카테고리화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갖다 카테고리로 모아서 이런 컨텐츠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기존에 방송 편성을 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컨텐츠를 팔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IPTV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분들도 누구나 쉽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컨텐츠를 파실 수 있게 된 거죠. IPTV는 보고 싶은 것을 원하는 시간에 골라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활에 유용하고 지속적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게 단순히 방송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들을 확장해서 나갈 거고요. 모바일이나 어떤 다른 단말들,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확장돼서 나갈 것이고 향후에는 다른 산업과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나 아니면 마켓, 지금 현재는 장을 보러 가실 때 이마트나 메가마트 이런 곳으로 가셔서 장을 보시는데 그런 것들도 TV에서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원격 교육, 홈쇼핑, 인터넷 검색 등과 같은 쌍방향의 부가 서비스가 구현되면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기대된다. 네, 지금까지 소셜 텔레비전으로서 TV 2.0의 그런 가능성을 IPTV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소셜 텔레비전 자체 또 TV 2.0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기능 또 양방향성이라는 웹의 특성, 이러한 기술이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TV 기술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디어의 특성, 기존의 텔레비전 특성과 인터넷의 특성을 하나의 미디어의 특성을 다른 미디어에 차용시키거나 또 적용시켜서 올드 미디어의 형태를 뉴 미디어 형태로 변형시키는 양식을 미디어 재매개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미디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미디어의 재매개 현상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만 재매개, 다시 매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재매개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재매개란 특정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기술이나 표현 양식,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심을 차용하거나 개선 혹은 개조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디어 논리다라고 볼터와 그로신이라는 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CD롬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회화나 여러분 사진이나 문학 텍스트 다 담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원형을 사진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매체로 인해서 수록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기존의 매체를 재매개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볼트와 그루신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새롭게 융합된 디지털 미디어의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 미디어가 나오면 올드 미디어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놓일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뉴 미디어가 도입되면 올드 미디어는 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특성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와 융합해서 그 기술과 표현 양식, 사회적 관심을 빌려서 다시 한번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컴퓨터 제어 미디어를 텔레비전과 접목시켜서 그것에 수렴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성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재매개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기존 미디어들을 재매개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의 속성을 유지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형식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책, 잡지, 영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재조직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장면 구성에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는 원천 미디어와 대상 미디어 모두를 부각하기도 하고 기존 미디어를 완전히 흡수해 재매개하기도 합니다. 방송은 특히 시간 구속적 매체거든요. 9시 뉴스는 9시에 봐야 되고 일일 연속극은 맞춰서 그 시간에 봐야 되는 건데 이제 VOD 서비스가 일반화되니까 그 시간에 안 봐도 필요한 때 자기가 골라서 드라마를 보건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뉴스도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매체의 질서를 크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시청자들은 과거처럼 방송을 방송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오히려 이제 능동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TV 2.0과 관련된 미디어 간의 차용 현상은 전통 매체인 텔레비전이 인터넷의 테크놀로지나 표현 양식, 사회적 관심을 차용하고 이를 텔레비전에 맞게 개조하는 최근의 인터넷 재매개 움직임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UCC가 활용되는 사례나 텔레비전과 인터넷 사이의 콘텐츠 교환 및 미디어 이용자 간의 상호 교류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재매개 과정을 통해서 텔레비전이 점차 오픈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이제 TV 2.0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2.0이란 것은 단순히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보는 텔레비전 편성권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까지도 일반 시청자들이 과거 그냥 UCC를 만들어서 웹에 그러니까 동영상 그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처럼 텔레비전에 있어서도 TV가 오픈 TV가 돼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자들이 자신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에 뭐 여러분이 인터넷에 블로그나 댓글을 남기듯이 텔레비전에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편성이 사용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방형, 참여형 텔레비전 플랫폼이 기존의 방송사들이 독점했던 제작과 편성, 광고의 역할을 사용자들한테 점차 개방을 해서요, 함께 만드는 새로운 텔레비전 문화, 새로운 창조 산업으로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TV 2.0의 패러다임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픈 플랫폼 구현하에서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텔레비전 수상기다, 인터넷이다 이것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의 열린 광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지식 기반 사회에서 부합될 방송의 공익성도 어떤 측면에서는 다시 정립돼서 방송의 다양성, 또 여론의 다양성, 창의성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송 산업으로도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 지식 UCC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TV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이제 취재물들, 텔레비전은 그동안 뭐 다큐멘터리다, 토론이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의 그 취재물을 편집해서 지식 콘텐츠로서 활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신뢰성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인 아주 유용한 지식을 다룬 그런 UCC들이 앞으로 방송사에서 만든 콘텐츠들에 보다 더 그 가치를 더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급 지식 정보를 이 전문가들이 만든 UCC들이 기존의 방송사의 콘텐츠에 그 품질을 더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방송사 콘텐츠로부터 창출된 소위 RCM이라고 하는데요. Ready-made Content.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므로써 수익 창출에 보다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런 그 TV 2.0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이런 TV 2.0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죠.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1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텔레비전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텔레비전이 TV 2.0으로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TV 콘텐츠 사용의 저작권 문제가 선결돼야 됩니다. 먼저 해결이 돼야겠죠. 그렇다고 뭐 저작권 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미래형 TV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해외 방송사들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 개발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활용 모델, 어떠한 수익 구조와 또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상파 텔레비전이 TV 2.0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일방향적으로만 텔레비전을 보시지 않죠. 다중적인 접근을 이미 여러 단말기를 통해서 TV를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따라 TV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송 채널에 대한 브랜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 소셜 미디어, 소셜 텔레비전으로 진화하는 데는 텔레비전 본연의 목적인 보다 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청을 그렇게 강화하면서 동일 채널 시청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콘텐츠 공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DMB로 TV를 보는 친구와 집에서 인터넷에서 TV를 보는 친구 간에 서로 이제 메신저를 하면서 지금 드라마 보고 있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소셜 텔레비전으로서의 진화는 기존에 이제 좀 가족형 미디어, 집단적인 미디어라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개념을 개인적인 미디어, 또 사회적인 미디어로서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소셜 텔레비전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소위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TV 2.0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면 시청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맞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아예 편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취향이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목록을 정해서 나의 my own TV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신만이 맞는 맞춤형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각 디지털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제작 유형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CC를 포함해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뉴스물, 정보물, 오락물, 광고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그걸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뉴스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게 일종의 뉴스형 콘텐츠인 셈이고요. 또 뭐 광고를 그걸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또 개인이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UCC라는 방식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많기는 아무래도 이제 오락적인 유형의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UCC는 사용자가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속보성을 이용한 비상시의 뉴스 제공 매체로 기능할 수도 있고, 취미와 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콘텐츠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정보물은 대중매체인 텔레비전과 비교해 사용자가 제작하는 디지털 동영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가 정보를 찾아 나서는 풀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정보성이 높은 콘텐츠가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본의 여러 방송사들이 시청자의 동영상 투고 사이트를 마련해 개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부가 선택해서 게재하는 것처럼 정보의 신선함과 콘텐츠의 다양성이 중요한 시청 가치로 간주된다. 광고물이란 UCC 동영상 콘텐츠가 소비자 제품의 가격 정보나 제품 사용 경험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는 마케팅 목적의 광고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인터넷의 쌍방향적인 특성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광고의 수용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품 광고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 능동적인 프로슈머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웹 2.0 시대에 인터넷이 새로운 광고 매체로서 잠재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오락물은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로서 패러디와 퍼포먼스, 음악 공연, 유머, 일상 스케치와 스포츠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며 시청자가 단편 작품 등을 소개하는 홈메이드 영화 등의 유형도 있다. 네, 그 웹 2.0 시대를 맞아서 이제 수신자들, 정보를 소비하는 수용자가 송신자로 변화되고 있죠. 또 세계 방송사들이 이렇게 그 사용자 제작 콘텐츠, 소위 UCC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를 방송에 많이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UCC를 그 디지털 콘텐츠로 방송물에 도입해서 적용하는 사례죠. 이런 경우는 해외 방송사의 경우도 있고 또 국내의 경우도 어떤 웹을 통한 UCC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방송사의 UCC 그 활용 사례나 국내 방송사의 UCC 활용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UCC란 말 대신에 CGN, 소비자 제작 미디어란 용어를 사용하며 민영 방송사인 NTV, 후지TV의 왓츠미TV는 2006년부터 동영상 투고 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글로벌 텔레비전 방송사인 CNN의 아이 리포터란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UCC 형태로 제작한다. 한국의 UCC는 동영상을 통한 인터넷 스타를 배출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배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네이버,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대형 포털 회사들뿐만 아니라 판도라TV, 아프리카, 봄TV 등 동영상 전문 업체들도 다양한 UCC 서비스를 제공한다. 젊은 연령층에서 보편화되는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와 방송 콘텐츠의 소비 행태가 현재의 TV 중심 시청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네, 여러분 앞에서 해외 방송사들이 어떻게 UCC를 활용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그 UCC 동영상들을 그 웹상에서 소개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잘 보셨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TV 2.0 시대에 앞으로 오픈형 플랫폼이 되면은 이렇게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유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언론사 중심의 뉴스물, 또 공공기관과 기업, 또 개인의 정보물, 또 기업이나 제품의 광고 홍보물, 또 상업적이거나 개인적 취미, 여러분이 이제 뭐 취미로 올린 그런 블로그에 나와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오락물 유형 등 다양한 유형들이 직접 또 많이 그 TV상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유형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간략히 살펴봤지만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찾아가서 한번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유형들을 직접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V 2.0인데요. TV 2.0이란 양방향, 개인화 및 맞춤화된 텔레비전 서비스이다. 또 미래형 텔레비전을 지칭하고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그 웹의 특징이 텔레비전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또 TV 2.0 시대의 콘텐츠 신디케이션이란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이버 콘텐츠 중개 사업이라는 점, 따라서 양방향성 중대로 TV 2.0이 인터넷상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점차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소셜미디어란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나 생각,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소셜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콘텐츠와 관련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시청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앞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시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재매개의 특성. 재매개란 것은 특정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기술이나 표현 양식, 사회적 관심을 빌려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개조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미디어 논리다. 이것이 재매개인데, 이런 재매개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원형을 유지하거나 재조직해서 보다 더 발전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제작에 UCC가 활용되는 사례나 텔레비전과 인터넷 사이에 콘텐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텔레비전 2.0 시대의 TV란 오픈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특히 이제 TV 2.0은 편성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오픈 TV 플랫폼 구현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며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작 유형에는 뉴스물, 정보물, 오락물,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TV 2.0이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아울러 TV 2.0 관점에서 소셜 텔레비전이 무엇인지, 또 소셜 텔레비전은 그 소위 인터넷 방송이나 웹의 특성을 어떻게 차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자료화면과 또 인터뷰와 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디어 재매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TV와 인터넷 특성이 어떻게 접목해서 발전해 갈지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도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